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록히드 마틴 연금, 엔비디아 애플 브로드컴 매수, 월마트는 매각, 그리고 격동의 시대에도 투자를 계속하기 위한 검증된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록히드 마틴의 연금 투자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이 최근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매각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정보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째, 록히드 마틴 연금 기술주 집중 투자.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의 연금 기금 엔비디아, NVIDIA, 애플, 브로드컴, BR, OADCOM 주식을 대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소매업체 월마트, 월르마트 주식은 대폭 매각했는데요.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까? 엔비디아 23만 3,920주 추가 매수 총 130만 주 보유. 애플 16만 5,040주 추가 매수 총 110만 주 보유. 브로드컴 6만 280주 추가 매수 총 17만 3,340주 보유. 어떤 종목을 매각했을까? 월마트 11만 2,770주 매각, 남은 지분 4만 9,860주. 주목할 점, 록히드 마틴의 연금 기금이 기술기업의 주식을 늘리고 전통적인 소비재 기업인 월마트 주식을 줄인 것은 시장에서 기술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왜 기술주를 매수했을까? 1. 엔비디아, NVIDIA, AI 열풍의 핵심 기업. 2024년 엔비디아 주가는 171% 급등. AI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하지만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 DeepSK의 새로운 AI 모델을 발표하면서 경쟁이 심화될 조짐을 보임. 2025년 들어 주가는 11% 하락했지만 여전히 AI 시장의 강자로 평가받고 있음. 애플 안전한 투자처? 2024년 애플 주가는 30% 상승, 하지만 2025년 들어 6% 하락. 최근 AI 기술을 아이폰에 집중하면서 AI 혁신 기업으로 변신 중.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음. 록히드 마틴 연금이 애플을 계속 매수한 것은 장기적인 기술 혁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브로드컴, BR, OADCOM AI 반도체와 인프라 강자. 2024년 주가 108% 급등. AI 및 데이터 센터 시장 확장으로 사상 처음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 하지만 최근 AI 시장 성장 속도에 대한 의구심으로 2025년 5% 하락. 록히드 마틴 연금이 브로드컴을 계속 매수한 것은 AI 인프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성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월마트, 월르마트 주식을 매각한 이유는 2024년 월마트 주가는 72% 급등, 2025년 현재까지 9% 상승 중. 하지만 월마트는 저렴한 주식이 아니며 창립자 가문이 여전히 강한 지배력을 유지. 연금 기금이 월마트를 일부 매각한 이유는 기술주 대비 성장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큼. 소비재 기업보다는 미래 성장성이 더 높은 기술주에 집중하는 것이 연금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넷째, 결론, 록히드 마틴 연금의 전략적 선택. 기술주 중심 투자 강화, AI와 반도체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 소매업체 투자 축소, 월마트 같은 전통적인 소비재 기업보다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술주 선호. 투자자들에게 주는 시사점.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시장이 여전히 유망. 하지만 기술주도 단기 변동성이 클 수 있음. 전통적인 소비재 기업은 안정적이지만 기술주만큼 큰 상승 여력은 적을 수도 있음.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는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달러 비용, 평균화 달러 카스트 에브리징, TCA 전략인데요. 이 전략을 사용하면 시장이 폭락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상승할 때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첫째, 달러 비용 평균화 DCA란? TCA 달러 비용 평균화는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나눠서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은 특히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효과적인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100만 달러 약 13억 원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100만 달러를 한 번에 투자하는 대신 20만 달러씩 5번에 나눠서 3개월마다 투자한다고 하면 시장이 하락할 때 더 많은 주식을 사고 상승할 때는 적게 사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이 왜 유용할까요? 시장이 급락해도 패닉셀 공포 매도를 막아줌. 언제 투자해야 하지? 고민할 필요 없음. 평균 단가를 낮춰 장기적인 수익 극대화.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예측이 어렵다면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 DCA와 한 번에 투자 일시불 투자. 그렇다면 TCA가 무조건 더 좋은 전략일까요? 사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벤가드 세계적인 투자사의 연구 결과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단 3개월 동안 DCA를 적용하면 70%의 경우 한 번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낮다. 즉, 시장이 계속 오른다면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음.
하지만 시장이 변동성이 크고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면 DCA가 더 안전한 전략. 특히 초보 투자자들에게 유용. 결론 시장이 계속 상승할 것 같다면 일시불 투자가 더 효과적, 변동성이 크고 불안하다면 DCA가 더 좋은 선택, 그래서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가치 평균화 밸류 에버리징 전략이란 DCA보다 더 발전된 전략이 있다. 바로 가치 평균화 밸류 에버리징, VA 전략입니다. 차이점? DCA 매번 일정 금액을 투자, VA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금액을 조절. 주가가 하락하면 더 많이 투자, 주가가 오르면 덜 투자. 쉽게 말해, 하락장에서 더 싸게 많이 사고 상승장에서 적게 사는 방식? 예를 들어볼까요? 주가가 하락하면 30만 달러 투자, 주가가 상승하면 10만 달러 투자. 이 전략의 장점? DCA보다 평균 매입 단가를 더욱 낮출 수 있음. 시장이 상승할 때 최대 수익을 극대화 가능. 단점도 있음. 매번 투자 금액을 계산해야 해서 복잡함. 투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함. 그래서 초보 투자자는 DCA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언제 DCA 전략을 사용해야 할까? DCA가 가장 효과적인 경우, 시장이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클 때, 시장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한 번에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반면 주의해야 할 점? 시장 상승장에서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음. 너무 길게 분할 투자하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게.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분할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 다섯째, 결론 변동성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언제 투자해야 할까? 또 고민될 때는 DCA 달러 비용 평균화 전략이 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DCA가 정답은 아니다. 시장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음.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가치 평균화 밸류 에브리징 전략을 고려할 수도 있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예측을 하지 말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 나에게 맞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